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예. 우리 지식을 조금씩 더해가면 그 지식 더하는 게 또 굉장히 인생의 재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 약초를 여러분께 더 알려드릴 텐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약초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향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 향기 있는 약초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박하, 그렇죠. 또 백합, 백합도 약으로 쓰긴 써요. 근데 향기 나는 그 부위를 약으로 쓰는 게 있어요. 백합은 사실은 뿌리를 약으로 쓰거든요. 목련, 목련 좋네요. 네. 이 약초가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떻게 단번에 그렇게 아시죠?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다 알면은 자 이게 뭐냐면 이름 뭐예요? 자소엽. 이거 먹어보셨어요? 그 맛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왜 드세요? 목사님 드셔보셨다고요? 맛이 어떠세요? 맞아요. 씁쓸하다기보다는 향기 어때요? 향기. 두 분 다 틀리셨어. 향기 없다고 하는 거는 진짜 틀리신 말이고 목사님 뭐라 하셨죠? 향기가? 아니 그러니까 향기가 어때요? 향기. 향기 좋아하시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인데 이 향기가 굉장히 독특하고 고수 아시죠? 고수를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그 강의 흐름을 좀 타주세요. 그 예, 상황에 맞춰서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붉은색 깻잎을 자소엽을 하는데 이게 향기가 아주 독특해서 고수처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목사님 특이하게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예, 좀 크게 볼까요? 이게 이제 깻잎하고 비교를 해본 건데 이게 이란성 쌍둥이라고 할 만큼 크기, 모양이 완벽하게 같습니다. 색깔만 다르죠. 자, 이 깻잎이 자소엽이 앞뒷면이 다 자색인 게 좋습니다. 약으로 봤을 때는요. 이 얘기는 한 면만 자색인 것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향기 얘기가 나왔는데 향기가 진하면 진할수록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 집사님이 지금 향기 뭐 별로 없다고 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 안 좋은 거 드신 거예요. 품종이 안 좋은 것일 가능성도 있어요. 향기가 없다면. 차지기 재배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 이게 식물 이름으로는 차즉이고 약초 이름으로는 자소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예, 차즉이 또는 자소엽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드론으로 촬영한 건데 플레이가 되네요. 근데 이렇게 버퍼링이 심하죠? 예.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합니다. 곳곳에서 재배합니다.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재배하고 식용으로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요구르트 아시죠? 이 요구르트가 처음 탄생했을 때 헬코박터균을 죽이겠다고 탄생했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색깔이 저 뒤에 거죠. 그리고 앞에 거는 뭐 나중에 나왔을 테고 저 뒤에 있는 저 색깔이 지금 보는 자소엽 색깔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비슷하죠. 예, 상황에 맞게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왜 비슷할까요? 네.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 위를 광고할 때 초기에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위에는 차지기, 진액 등 헬리코박터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성분도 첨가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차지기, 자소엽이 들어갔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서 디자인을 저 색깔로 한 거예요. 예, 저기 차조기 농축액이라고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차조기 농축액, 즉 자소엽이 들어간 이유가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해서 드셨던 그 자소엽이 1차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죽인다. 앞으로 이 지식을 더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균이라는 거는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자, 흐르는 물에 균이 사나요? 고인물에 사나요? 고인물이죠. 여러분의 위장이 고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였다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떨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뇌하고 위장하고는 연결이 아주 많이 돼 있거든요. 신경으로.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되나요? 안 되죠. 근데 그게 장기적인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부 간의 갈등 또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이런 거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위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고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치료하려면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당장 헬리코박터균을 죽여야 되겠다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소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약을 주잖아요. 세균제 줍니다. 근데 그거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헬리코박터균이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자소엽을 제가 강하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효능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효능이 있지만 두 번째 효능에는 이 자소엽의 아주 특징적인 효능이 뭐냐면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소화를 촉진해요. 그런데 그 소화불량이 신경성 소화불량일 때 가장 좋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 기능이 안 좋아졌다 했을 때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엽을 많이 드셔야 돼요. 자, 화타라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이 의사는 아직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조조, 삼국시대 조조의 주치의였습니다. 근데 이 화타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진입합니다. 근데 그 식당에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무식하게 시합을 하는 게 있습니다. 먹기 시합입니다. 이때도 화타가 본 장면은 먹기 시합이었어요. 근데 뭘 먹었었냐? 개였어요, 개. 바닷가에 기어다니는 개. 개를 먹기 시합을 한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그 화타가 보기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름이었거든요. 식중독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절이었어요. 화타가 멈춰라. 너희들 죽을 수 있다. 경고를 해도 젊은 혈기에 듣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다가 식중독에 걸렸어요. 대굴대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타가 직업정신을 발휘한 거죠. 밖에 나가서 뭘 뜯어왔을까요? 우리는 지금 자소엽 배우고 있어요. 자소엽 뜯어온 거예요. 그래서 먹인 거죠. 금방 좋아졌어요. 예로부터 자소엽은 해산물로 인한 식중독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아주 독특한 효능이 있는, 그래서 일본에서 자소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안가 아니면은 만약 그 옛날에 고기를 잡았다 칠게요. 개를 잡았어요. 내륙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상할걸요 아마? 근데 그걸 먹기 시합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냉장 시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자소엽을
식중독 예방으로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자소엽은 헬리코박터균을 죽입니다. 그리고 식중독균을 죽입니다. 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균이든지. 그래서 자소엽을 음식에 활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쌈 싸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사님, 이거 쌈 싸 먹는데 이거 따면 금방 시들지 않아요? 금방 시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걸 드셨나요? 이거 생걸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딩동. 장아찌. 장아찌 해놓으면 1년 내에 먹을 수 있죠?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이걸 어떻게 1년 내에 예? 딩동. 말려서 활용하시면 돼요. 차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튀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부각으로도 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말려서 분말입니다. 말려놓고 분말하면 1년 내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리할 때 예를 들어 찌개를 끓였다. 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선 조림했다. 좀 넣는 거예요. 각가지 음식에 조금씩 넣어요. 그러면 이 음식이 어떤 음식으로 변하냐면 헬리코박터 억제하는 음식으로 변해요. 그렇죠? 소화를 촉진하는 음식으로 변해요. 근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자소엽이 가평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서운하거든요. 왜냐하면 약초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모르는 걸 알려드려야 이게 좀 그러는데 뭐 알고 계시네 다. 그래서 지금 자소엽이 많이 나오는 철이잖아요. 많이 커 있잖아요. 이때 따셔가지고 본격적으로 말리세요. 금방 말라요 이거는. 그래서 1년 내내 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그 회 밑에 이렇게 깔아주는 음식에 자소엽 깔아주는 횟집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공을 들이는 횟집입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해산물 요리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균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름에 혹시 회를 드실 일 있으면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저는 되게 특별한 걸 발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봄에 막 춘곤증에 시달릴 때 뭐 먹어요? 춘곤증 예방 뭐 이렇게 좀 개선하기 위해서 커피 말고 그 커피는 1년 내내 드시는 거고 두릅이나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좀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봄나물, 그죠? 봄나물, 새순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제 한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인데 이 새순에는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한다 치고 이제 재건축한다 치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시점이 새순이에요. 이때는 뭐 시멘트 와야 되고 철근 와야 되고 뭐가 와야 되고 사람 와야 되고 막 분주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딱 따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자재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간이에요. 간이 뭔가를 만드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잖아요, 공장. 그 공장에 필요한 물질들을 많이 공급을 하는 거죠. 새순이. 그러니까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는 덥잖아요. 더위를 식혀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 그렇죠. 수박, 뭐 오이, 참외, 또 여러분 익모초 여름에 성해져요. 그러니까 익모초 더위 먹었을 때 쓰는 거잖아요. 아니요, 익모초는 또 다른 식물이죠. 그리고 자소엽입니다. 자소엽이 여름철에 성해지거든요. 어떻게 아셔가지고 하나님은 여름철에 우리가 식중독 걸릴까봐 식중독을 막아주는 이 약초를 여름에 성해지게 만들어놨어요. 여름에. 그러니까 계절에 딱 맞다. 봄에는 뭐 겨울을 지난 다음에 몸이 이렇게 나른하고
노곤하고 춘곤증에 시달리고 할 때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새순들을 막 대거 나오게 하는 거죠. 여름에는 더위에 대한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여러분 가을에는 뭐가 많이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죠? 가을부터가 이제 호흡기 질환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약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호두, 은행도 그때 나오죠. 밤도 다 기침약이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이 계절에 맞게 하나님께서 딱딱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중점이 아니고요. 자, 이거 보세요. 된장을 담아 놓고요. 그 위에다가 자소여부 이렇게 깔아요. 뭐 하러? 왜? 예. 곰팡이가 안 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 또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효과는 여러분 은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은행도 균을 죽이는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자, 헬리코박터균 죽였죠? 식중독 균 죽였어요? 곰팡이 균 죽입니다. 균을 죽이는 효과가. 근데 집사님 혹시 어떤 농작물을 심어놓고 그 사이사이에 자소엽을 심으면은 해충의 피해가 좀 적다 이런 거 혹시 느껴보지 않았어요? 안 해보셨어요? 농사를 많이 안 지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300평.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딱지만 하다 평가할 것 같은데 집사님 얼마나 지세요? 30평이면 예.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고추를 심었다 치고 사이사이에 이거 심으면은 벌레가 많이 안 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세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세요? 내년에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 벌레가 안 생기죠? 이 자소엽 자체가 깨끗해요. 얘는 해충이 달라붙질 않아요. 얘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항균 작용, 이 해충을 억제하는 작용이 좋다는 뜻이에요. 자, 이 음식 맞추는 분한테 제가 상품 드릴게요. 아, 정답 나왔어요. 우메보시. 우메보시. 우메보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세요? 이게 일본 음식이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김치는 들어보셨어요? 예. 김치. 일본 사람들한테 우메보시 들어보셨어요?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맨날 먹는 건데. 매실장아찌긴 한데 아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김치가 중요하듯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우메보시가 중요합니다. 김치와 같은 존재예요. 모든 음식의 밑반찬입니다. 뭐 김밥이 됐던 뭐 어떤 요리가 됐든 우메보시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매실을 이렇게 먹을까? 우리나라 매실 뭘로 해서 먹죠? 대체로 매실청 아닙니까? 그리고 매실장아찌잖아요. 매실청이나 매실장아찌는 어느 상황에서 먹습니까? 배 아플 때, 또 소화 안 될 때, 그때 먹잖아요. 이 말은 매실이 소화제라는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우메보시를 만들어서 먹는 이유는 주식에 대한 소화를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소화를 촉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우메보시 매실로 만들거든요. 이 색깔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 다 알고 계세요. 우메보시 만들 때 자소엽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매실이라니까요? 그렇죠. 신기하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왜 그러면 자소엽을 여기다 첨가했을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매실이 소화제잖아요. 소화제로서의 효과가 있는데 여기다 자소엽을 첨가하면 소화제로서 효과가 훨씬 강해져요. 아까 제가 자소엽이 신경성 소화불량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실만 먹는 것보다 자소엽을 곁들여서 먹는 게 훨씬 더 소화가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아이디어가 이렇게 탁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매실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자소엽 넣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안 떠오르세요? 이거 청기누설이거든요, 사실. 진짜로. 매실청 올해 매실청 집에 있으신가요? 그거 뚜껑 열고요. 여기 집사님 댁 가가지고 자소엽 따가지고. 근데 집사님 댁 자소엽은 향기가 좀 없다는 게 좀 단점인데. 예. 자소엽을 뜯어가지고요. 지금 매실청에다 넣어요. 물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잘 씻어가지고 잘 말린 다음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이 색깔로 변합니다. 지금 아니요. 그 매실청 색깔이. 매실청 색깔이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진해지거든요. 이 색깔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실청을 소화 안 될 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매실청은 정말 정말 강력한 소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실청은 헬리코박터균도 잡을 수 있죠. 좋은 생각입니다. 예. 팔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그러니까 매실청을 많이 담아가지고 여기 집사님 댁 가가지고 자소엽을 왕창 뜯어와서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색깔이 아주 예쁘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우러나오면 그때 파는 건데 아주 예쁜 병에다가, 투명한 예쁜 병에다 담아서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야 막 하면서 정말 신기할걸요? 그럼 그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더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고 그대로 끝나버리면 더해지지 않고요. 저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뭐 들으셨어요? 자소엽이 헬리코박터균 죽인다. 식중독균 죽인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해줘서 야, 이거 진짜 좋은 소화제. 매실청도 더 좋은데 이게 더 좋아. 색깔도 예쁘고 헬리코박터균도 죽인대.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좋죠? 예, 제가 아주 그 청기누설에 해당되는 걸 하나 알려드리고 갑니다. 자, 두 번째. 이 자소엽은 씨앗을 맺죠. 근데 들깨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씨앗도. 그 들깨 이렇게 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씨앗을 보시면 제 손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작은지. 정말 작죠? 이 씨앗에서 기름을 짤 수 있을까요? 아까 누가 짜셨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자, 일단은 이 씨앗을 이름을 소자라고 하는데요. 이 소자는 우리 조상들이 약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소엽도 많이 썼고 이 씨앗도 많이 쓰는데 천식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관지 좀 약해지죠. 그러면서 숨참 증상이 좀 있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천식약을 주는데 그거 거의 평생 먹어야 돼요. 평생.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조언을 해드릴게요. 그 평생 먹는 천식약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 약 드시면서 이 씨앗을 드시면 훨씬 더 편해져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꼭 기억을 자, 어떻게 먹는지 목사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숨이 차고 기침이 나올 때 소자를 물에 넣고 찧어서 즙을 낸 다음 맵쌀과 버무려 죽을 쏘어 먹는다. 이거는 동의보감에 나온 글이라서 1600년대의 글입니다. 그렇다면 1600년대 이전에 이거를 했다는 뜻이에요. 오래된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잊어버렸죠,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씨앗입니다. 두 번째, 소자 기름을 반찬에 넣는다라고 나옵니다. 그 옛날에도 이 씨앗에서 기름을 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짜봤습니다. 들기름만큼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씨앗을 채종하실 수 있다면 많이 채종하셔가지고 기름까지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반찬에 넣으면 그 반찬이 천식 치료하는 기능성 반찬이 되죠. 어떤 반찬을 막론하고 우리가 기름 반찬에 많이 넣는데 소자 기름을 넣어서 드시면은 더 좋겠죠. 여러모로. 그리고 그 반찬이 잘 상하지도 않아요. 아까 항균 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이 씨앗 기름에도 항균 작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씨앗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들깨가 들어가는 음식에 들깨 대신에 넣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들깨 우거지탕, 그 다음에 나물 무칠 때 들깨 넣잖아요. 이 대신에 이 자소엽 씨앗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칼국수인데 들깨 칼국수, 들깨 수제비 이런 거 팔잖아요. 여기에 넣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안양교회에서 들깨 대신에 이 씨앗을 넣고 칼국수를 해서 먹어봤습니다. 우리 안양교회 많은 분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자, 무슨 맛이었을까요? 그 칼국수 맛이 어땠을까요? 무슨 맛이었을까요? 칼국수 맛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어떤 음식에 들어갔을 때 맛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 좋은 거예요. 뭘 넣었을 때 호불호가 갈려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씨앗도 많이 천식약으로 활용하세요. 자, 잎은 헬코박터균 죽이는 그리고 위장 소화를 촉진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고 씨앗은 천식약으로 기관지 약한 분들에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씨앗? 안 팔아요. 제가 보니까 안 팔더라고요. 저같이 전문가들한테는 약으로 들어오는데 일반 유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 그러니까 심는 용도로는 팔죠. 심는 용도로 파는데 많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수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제가 기록을 많이 찾아보니까 일제시대 이후에요. 이 자소엽을 재배해가지고 그 소금장을 한 다음에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전량.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대대로 이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얼마? 씨앗? 기름 짜서 파는 사람 있어요? 제가 진짜 단언컨대요. 제가 유튜브 팔로워가 3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기름 짜는 것도 많이 소개를 했어요. 누군가가 제 채널을 듣고 아마 아이디어를 발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맹문동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맹문동도 맹문동청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판매하는 사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별로 빵 터지지 않았어요. 자, 자조기에 대해서 혹시 자소엽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세요? 없으면 주름 피는 약초로 할까요?
괜찮아요. 예. 주름피는 약초할까요? 예. 이거 영상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주름이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좀 받는가 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이제 막 이제 같이 늙어가고 막 주름이 생기니까 집사람이 나 이것 좀 없애줄 수 없어?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그거 없애줄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임으로 가면 친구 꼭 부부들이 싸워요. 왜 싸우냐면은 그분들은 더 늙어가는데 집사람은 회춘을 한단 말이에요. 주름이 펴지고 벌써 너무 좋죠. 주름이 있던 주름이 진짜 실제로 펴졌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왜 저렇게 못하냐 이게 싸움이 돼요. 부부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안 가요. 어느 병원에 가서 뭐를 했냐 병원에 간 적이 없고요. 실제로 다른 분들 병원에 가서 그 현상을 없애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병원을 가본 적도 없고 오로지 지금 내가 해주는 것만 먹었어요. 교수님이 추천해주는 맹문봉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주니까 진짜 맛도 기가 막혀요. 근데 그것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냥 나는 한 숟갈씩 먹으라고 했거든요. 교수님도 그 찌개통으로 한 숟갈씩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은 그 한 숟갈이라는 소리 못 듣고도 그냥 마셔버렸는가 봐. 맛있으니까.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진짜 주름이 실제로 펴져요. 요거와 지나니 금방에 그거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진짜 주름이 없더라고요. 신기해요. 나도. 진짜 신기해. 그래서 맹문동 효능이 이게 수분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이게 나이 먹으면 수분이 빠지니까 주름이 생기는가 보다 생각해서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맹문동을 그렇게 해서 주니까 실제로 그 효과가 엄청나요. 그 효과가. 신기하다. 그 교수님 덕분에 집사람이 해충되고 많이 도움이 됐죠. 맹문동 1kg 어떤 데는 1kg 500 그 다음에 물 한 만 붓고서 계속 졸여요. 졸여가지고 그 맹문동을 맹문동을 똑같이 될 때까지 안 졸이고 맹문동을 그때 건져내고 또 남은 것을 또 졸여요. 졸이면은 청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설탕 안 들어요. 아유 설탕 안 들어가요. 오직 맹문동만. 맹문동 자체가 단맛이 너무 강해요. 근데 싫어하지 않는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먹어봐도 맛있어요. 너무 달고 설탕 꿀보다도 훨씬 더 맛있어요. 하도 그 손님이 한 분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주고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수에 사시는 분인데 강의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수님 같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목이 나이를 이제 드셨고 그러니까 목이 자꾸 마르고 헛기침이 나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맹문동을 드셔라 했는데 맹문동보다 맹문동 청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본인이 직접 모른다 해서 내가 유일하게 그분한테만 내가 맹문동 청을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딱 3일 딱 먹어보더니만 그러고서 강의 갔는데 실제로 목이 강의로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목이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지금 현재 많이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많이 만들어주고 많이 주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만드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죠. 이분 얘기하는 거 잘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이분이 저한테 약초 배우신 분인데 그 아내분이 많이 아팠대요. 그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치료도 못하고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퇴원시켰대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본인 그 직장을 그만두고 상꾼이 됐어요. 내가 약초로 해가지고 뭔가 살려야 되겠다. 지금은 10만이에요. 전문 10만이에요. 근데 이제 10만이긴 한데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독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약초를 배우고 나서 많은 거를 이제 좀 새롭게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맥문동이거든요. 여러분 맥문동은 신만이들 입장에서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약초.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거를 보고 이제 뭔가를 한 거예요.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맥문동 이제 약으로 사용하는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말린 거죠. 맥문동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나 여기서 이거 처음 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봤다고요? 지금 저기 아까 저하고 식사 중에 얘기 나누셨던 그 젊은 집사님과 또 집사님은 처음 보셨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이에요. 본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왜냐하면 맥문동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에 많죠, 이거? 화단에 많죠. 맞아요. 엄청 많죠. 공원에도 많이 있고, 예. 산에 올라갈 때 그 길 양옆에 또 심어져 있기도 하고. 자, 이 맥문동이 꽃이 예쁘고요. 이 여름에 이제 필 거예요. 꽃이 예쁘고 또 이게 사철 푸른색이잖아요. 겨울에도 이렇게 파랗잖아요. 그래서 관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화단에 많이 심습니다. 더군다나 얘가 이따 뿌리를 보여줄 텐데 뿌리가 땅을 덮어버려요. 그럼 뭐가 안 나죠? 잡초가 안 나요. 관리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음지에서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좋은 특성들 때문에 우리가 화단이나 이런 데 많이 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건 열매고 뿌리입니다. 뿌리, 알뿌리 보이시죠? 제가 산에서 몰래 하나 캐가지고 찍어봤는데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뭐 땅콩처럼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달려있죠? 자, 보세요. 이분이 농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뿌리를 싹둑 자르고요. 알뿌리 다 털어내고 저 위에 부분, 잎이 있는 위에 부분을 다시 심으면 내년에 또 이렇게 뿌리가 많이 맺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모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땅만 있으면 돼. 이 수익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걸 보시겠습니다. 동의보감 내용인데 맥문동을 오래 복용하면 이 말은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맥문동은 오래 복용해도 되는 약이다 라는 뜻이에요. 뿌리.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요? 혹시 뿌리, 알뿌리를 약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알뿌리 얘기하는 거예요? 맥문동을 오래 복용해도 되는 약이다. 자, 오래 복용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 이거 지금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실제 사건입니다. 유튜브 그 구독자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어머니께서 그 고령의 어머니께서 폐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고령이고 해서 치료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강제 퇴원을 시킵니다.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맥문동을 추천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영상에서 보신 분처럼 맥문동을 이제 청으로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거를 추천을 했는데 그분이 어머니께 그대로 해드렸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가지고 있었던 증상이 폐암이잖아요. 말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고통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폐암으로 인한 어떤 뭐 힘들게 하는 그게 없어요. 근데 다른 것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입맛이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변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랬는데 저는 그 세 가지 때문에 맥문동을 권한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맥문동은 원래 이따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지나 폐에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권했을 텐데 어머니가 이거를 드시고요. 이 세 가지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식욕 돌아오고 소화 잘 되고
변비도 없어졌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맹문동이 어떤 약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약이에요. 이 감이 오세요? 자, 여러분의 피부를 한번 만져보실래요? 여러분 피부는 좀 거칠지 않아요? 안 거칠어요? 조금 더 자극적인 용어를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피부는 쭈글쭈글하지 않아요? 아직 쭈글쭈글 안 해졌어요? 제발 그 이 강의에 좀 맞는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쭈글쭈글해졌다고 하고 갈게요. 쭈글쭈글해졌어요. 자, 저기 젖먹이 아이 피부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럽고 탱탱하고 이거 여러분 몸의 수분 차이예요. 자, 이건 먼저 볼게요. 이거 우리가 어린 아이 때는 70%가 물이라고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10%가 줄죠. 노인이 되면 또 10%가 줍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피부예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좀 주름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머리카락 한번 만져볼래요? 머리카락은 좀 푸석푸석하지 않나요? 그거는 예, 감사합니다. 푸석푸석 하잖아요. 저희 아이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정말 부드럽죠. 유치원 아이들 보면은 막 찰랑찰랑하고 윤기 있고 그렇죠. 여러분은 뭐 어떻게 꾸며도 윤기 안 흘러요. 이게 수분량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하고 피부만 이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오장육부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맹문동을 그 할머니한테 권했는데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분이 그걸 드시고 이게 소화제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위장도 건조해졌을 거 아니에요. 수분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세포에 수분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맹문동이 수분을 공급해 주는 약이다 보니까 이게 공급하다 보니까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도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되고 변비까지 치료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조상들이 동의보감에 써놓기를 이걸 먹으니까 오장이 춤을 춘다, 기능을 잘한다 이런 뜻을 표현해 놓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얼굴색을 좋게 한다. 이건 먹으면 주름이 펴지기도 해요. 아까 사례자 얘기했다시피 이게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아주 깊은 주름이면 안 되겠죠. 사람이 살이 찌고 튼튼해진다, 뚱뚱해진다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그때는 말라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못 먹고 못 살아서. 근데 맹문동을 먹여놨더니 사람처럼 보이더라 이런 뜻이죠. 자식을 가질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살아서 생식 기능이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불임증이 많았어요. 근데 맹문동을 복용시키니까 생식 기능도 좋아져서 불임증도 개선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려낸 물로 죽을 써 먹는다. 여러분 오늘 죽 두 가지가 나왔어요. 아까 뭐 나왔죠? 제가 이래서 약초를 많이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루에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면 이게 적은 것 같고 저게 익은 것 같고.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자소엽 씨앗으로 죽을 써 먹는다 했잖아요. 어디에 효과 좋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천식이에요, 천식. 목사님도 노화가 심해지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죽이 나왔어요. 맹문동 죽인데요. 제가 해 먹어봤거든요. 맹문동을 달여가지고 그 물로 죽을 쓰는 건데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맹문동 자체가 맛이 좋아요. 단맛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몸 보호하기 위해서 죽을 좀 쏘아서 드려야 되겠다 하면 맹문동 달인 물로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죽을 싫어하면 밥을 하면 돼요. 그 물로 밥을 하면 돼요. 밥을 싫어하면 이 물로 빵을 하면 되죠. 빵도 싫어한다 그러면 이걸로 고기를 잴까요? 자, 임신한 경우에도 먹을 수 있다. 안전하다는 뜻이죠. 독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약초를 너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오전에 뭐 배웠죠, 우리? 산사하고 자소엽하고 맹문동까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용량 초과예요. 이거 다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다음 주에 와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의학자는 책까지 써놨어요.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이게 맹문동이라는 약이 세포가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는 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아주 여러 가지 효과가.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효과는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부분이에요. 오른쪽에 이 사진이 기관지의 세포거든요. 근데 노란색 액체가 분비되고 있죠. 이게 기관지에서 분비되는 점액이라는 겁니다. 끈끈한 액체라는 뜻이죠. 끈끈한 액체. 이 끈끈한 액체가 분비돼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 끈끈이처럼 뭔가 달라붙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뭐가 달라붙냐?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달라붙어야 돼요. 세균이 달라붙어야 돼요. 바이러스가 달라붙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라붙어야 돼요. 여기에 달라붙으면 폐까지 침입이 안 됩니다. 위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관지 건강, 폐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오른쪽 사진 보세요. 이게 얇아졌죠. 나이가 들면 세포의 기능, 내 몸의 기능이 다 저하되죠. 이 기관지에서 이 점액을 분비하는 기능도 떨어져요. 그러면 이 점액층이 얇아져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다 달라붙지를 못해요. 공간적으로 부족해요. 세균, 바이러스도 다 달라붙지 못해요. 그러면은 기관지염, 폐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이게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지 나이 드신 분들이 생기는지 노인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여기가 건조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건조해져서 기침을 막 해요. 기관지염이에요. 기침하고 가래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병원에 가가지고 해당하는 약을 타서 먹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 약은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긴 하는데 이 점막이 얇아진 것을 다시 왼쪽처럼 원상복구 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또 재발을 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기침 한번 시작하면 몇 개월을 합니다. 장기침 시작하면 계속해요. 안 나아요. 약 먹을 때만 조금 좋아지고. 그게 이 점액층을 늘려주지 못하기 때문인데 지금 배우고 있는 맹문동이 이 역할을 해줘요. 맹문동을 달아서 먹으면 이 점액층이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임상에서 누누이 경험하는 건데 정말 몇 년째 장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 병원 안 갔겠어요? 근데 맹문동을 제가 달아서 드세요 했더니 드시고 좋아져요. 그런 분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아니면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이 장기침으로 고생한다. 기관지가 건조하다. 이런 경우에는 맹문동을 꼭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맹문동만큼 효과가 있는 약이 없는 것 같아요. 꼭 추천하세요.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장기침, 마른 기침, 기관지가 간질간질하다, 목이 간질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럴 때 맹문동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여기서 설교하실 때 그냥 물 말고 맹문동 달인 물을 주시면 좋아요. 이것까지 제가 여러분께 얘기 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맹문동처럼 약재를 살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좀 특정인들에만 알려드린 거 여러분한테 공개할게요.
약재를 살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있어요. 어딜까요? 경동시장. 그것보다 더 커요. 그리고 심지어는 편리하기까지 해요. 어딜까요? 그렇죠. 쿠팡. 예. 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것도 안 터졌어요. 자, 쿠팡 가면 지금 시키면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예요. 진짜 청기누설인데 또 얘기했어요. 자, 예. 심지 빼라고 하죠. 빼는 게 원칙이긴 한데 뺀 거 사면 되죠. 예. 근데 안 뺀 거를 해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 독성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심지에. 자, 이제 맹문동 청 만드는 방법 아까 영상에서 나오긴 했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관지가 안 좋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도라지예요. 근데 앞으로는 도라지 먹지 마세요. 맹문동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라지는 불 났을 때 불 꺼주는 약이에요. 맹문동은 불 안 나게 하는 약이에요. 기관지를 건강하게 하는 약은 맹문동이고요. 기관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도라지인데, 그러니까 도라지는 잠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되는 약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관지가 안 좋다 하면 도라지를 줄구장창 드세요. 근데 그런 약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맹문동 청이라는 거를 세계 최초로 이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이걸 띄우니까 누가 맹문동 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쭉 봤더니 95% 도라지, 5% 맹문동.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 5%밖에 맹문동이 안 들어갔는데 제가 맹문동 청 만드는 방법 이제 얘기 드릴게요.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그림. 조청처럼 보이죠. 조청은 뭘로 만들죠? 엿기름이나 이런 걸 만들죠. 맹문동으로 이제 만들겠습니다. 맹문동으로 만드는 방법. 맹문동을 구매해서 물에 씻으세요. 씻고 나서 달인다. 몇 시간 달인다? 한 3시간 정도는 달이시면 돼요. 자, 물은 또 저를 답답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물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물은 약에 있는 성분을 추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제 연료값도 많아질 테고 더군다나 맹문동이 있다 졸일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적당량의 물을 넣고 2시간, 3시간을 달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추출물을 이제 맹문동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그 물만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물을 졸여요. 하염없이 졸여요. 졸이기만 하면 돼. 뭘 넣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그냥 졸여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청이 됩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물하고 맹문동만으로 이렇게 돼요. 예? 맛을 보게 뭐 가져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스푼이나 뭐 좀 이 명수만큼 가져올 수 있으세요? 아니 지금 먹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해드릴게요. 이것도 예, 웬만해서는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3kg를 사가지고 이제 달인 다음에 졸여 보니까 그 우리 꿀 2.4kg짜리 꿀병 있죠, 큰 거. 그거 딱 하나가 나와요. 3kg로 하니까 이 농도로. 그러면 여러분이 그 꿀 2.4kg짜리 그 병 하나를 만들면요, 그거 아마 1인분 기준으로 1년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에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약을
어떤 약초를 소개해드리면 그게 내 몸에 맞을 것 같다 하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다려 먹는데 그게 작심 삼일로 끝나요. 매일 다려 먹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맹문동 청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돼. 그 김재신 장로님한테 그냥 물에 타서 그냥 먹이면 돼. 아까 그 예? 아, 빵에 발라 먹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맛이 지금 그래서 맛을 좀 봐야 되는데 맛이 꿀맛이에요. 꿀맛이에요. 정해진 약이 없어요. 정해진 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최초로 제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양은 제가 정하는 거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맹문동 그러니까 모든 약재가 청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당분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분이. 근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나와야 되는데 당분이 많으면 이거 달달하거든요. 아니 그걸 떠나서 당뇨에 걱정되지 않으세요?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저 보세요. 여러분 당이 있다고 해서 다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올리고당 혈당 높일까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이 아니고 우리가 혀에서는 단맛을 느끼지만 그 단맛이 단당류 그러니까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은 바로 흡수가 돼서 혈당을 높이거든요. 그런데 맹문동에 있는 당은 다당체예요. 다당체란 얘기는 당이 한두 개가 아니고 쇠사슬로 쫙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단맛은 느껴지는데 내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안 돼요. 이게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내 장을 통과하다가 아니요. 여기 미생물한테 걸려요. 미생물이 아까 섬유질을 먹고 자란다고 그랬죠. 사실 섬유질이 다당체거든요. 당이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이거를 못 끊어내요. 그거를 미생물들이 끊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자들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이 맹문동에 있는 다당체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흡수가 안 돼요. 대장까지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끊어내요. 미생물들이. 끊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당을 먹고 살거든요. 그 미생물들이. 그 당을 먹고 나머지 당이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미생물들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버려요. 걔네들은. 근데 그 버려진 물질이 내 몸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 물질은 혈당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맹문동에 있는 당은 내 혀에서는 단맛이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혈당을 내려줘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안 가져온 것 같아요. 맹문동이 혈당을 내려준다는 논문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맹문동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약이에요. 주름도 생기죠. 기관지 건조해지죠. 입이 마르잖아요. 입 마를 때도 맹문동이 좋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여러모로 혈당도 내려주죠. 여러모로 맹문동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청기누설 하나만 더 할게요. 얘들아 난리 났네요. 얘들아.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산사 있죠. 이 산사를 다려가지고 이렇게 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이 많아야 청이 되거든요. 청으로 만들 수 있는 약재가 오늘 맹문동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알려드릴 우리 약초수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뭐였죠? 구기자. 구기자가 청이 돼요. 그렇다면 청이 안 되는 약초들도 내가 오랫동안 먹고 싶어요. 매일매일 다르기는 힘들고 그러면 맹문동을 청을 만들잖아요. 청을 만들 때 그 약재 다려가지고 같이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예를 들면 산사하고 맹문동을 같이 다려요. 그거를 청을 만드는 거 졸여가지고. 그러면 산사도 먹고 맹문동도 먹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은 게 산사도 당뇨 치료 효과가 있고요. 고지혈증, 고혈압 효과가 있고 지방도 녹이고 맹문동도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 조합이 상당히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세 가지 약초인데 이 세 가지 약초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사, 자소요, 맹문동. 예. 다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할 수 있는 약이기도 하고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면 구할 수 있는 약이기도 하고 노력 필요 없죠. 이제 딱 누르면 쿠팡에서 보내주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생것을요. 생것은 아쉽게도 유통이 안 됩니다. 맹문동 생것은 유통 안 돼요. 아예 농부들은 수확해가서 바로 말려버립니다. 생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생거를 저기 착즙기 해봤거든요. 근데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맹문동이 농민들이 아무리 깨끗이 세척을 해도요. 그 조그만 그 흙 같은 게 조금씩 모래 같은 게 조금씩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착즙기를 좀 망가뜨리더라고요. 그건 추천 안 합니다. 그냥 달여가지고 추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터링 하는 게. 맹문동은 차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맹문동은 점액질이 아주 많은 약이거든요. 점성이 강해요. 이런 애들을 추출을 하려면 아까 제가 3시간 달이라고 그랬죠. 차는 그 달이는 게 아니잖아요. 개념이. 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효과가 안 나와요. 차로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맹문동은 반찬으로 먹던가요, 누가?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은 깨끗하다는 전제하에 깨끗하게 세척한다는 전제하에인데 제가 맹문동을 달인 다음에 그거는 버리잖아요. 그게 좀 아까워가지고 자반을 해봤어요. 콩자반처럼. 뭐 먹을만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생것을 말린 거. 그러니까 그 말린 것도 이게 미세한 뭔가가 있다니까요. 세척을 해도 남아요. 왜냐하면 말리는 과정에서 이게 주름이 지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끼는 것 같아요. 그럼 집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볶음 맹문동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업하시는 분들이 맹문동이 그대로 달여도 단맛 쪽인데 약간 아주 달지는 않고 약간 밍밍한 단맛이라 해야 되나? 그런 맛이라서 좀 호감이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볶는 것 같아요. 볶으면 구수한 맛이 더해지잖아요. 근데 절대 맹문동은 볶아서 쓰는 약이 아닙니다. 그냥 차로 드실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볶았을 때 맹문동의 효능이 어느 정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태라 저는 일단은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청으로 드시는 게 가장 저는 획기적인 방법 같긴 한데 아니면 그냥 달여가지고 그러니까 저처럼 달여가지고 이거를 국물 베이스로 쓰셔도 되고 죽은 아까 우리 조상들이 해왔잖아요. 아니면 달여가지고 그냥 음료수로 활용하시거나 이거를 청으로 만들거나. 예. 네. 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강의를 종료할까요? 너무 장시간 앉아 계셨어. 그리고 저는요 너무 장시간 서 있었어요. 이건 힘든 일입니다. 오늘 그래도 많이 배웠죠. 이거를
배우면은 배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떤 거를 하시게요? 예. 자, 제가 주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제가 공무원들 특강 가가지고 생긴 일인데 이거를 졸이잖아요. 너무 많이 졸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약간 하급 용어를 좀 쓸게요.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거든요. 공무원이 자기가 너무 많이 졸였더니 역같이 됐대요. 아니, 역같이 되면 단단해가지고, 어. 그리고, 그래서 이게 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뜨거운 상태, 졸일 때 뜨거운 상태에서는 묽어도 이게 묽은 게 아니거든요. 식으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저런 용어를 쓰셔가지고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역같이 된다. 이게 뭐. 그렇죠. 예. 어쨌든 농도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을 지금 이른 저녁을 먹게 되네요. 좋습니다. 저도 빨리 먹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일 종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연물을 배웠습니다. 이 배운 것을 저희가 실천해서 저희 건강과 가족의 건강, 이웃의 건강을 다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 맞을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